오늘은 턱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해부학적인 관점, 그리고 운동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오늘 이 수업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, 턱의 움직임에 대한 단순한 해부학적인 정보만 제공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운동학적인 관점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턱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기준 자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점들을 통해서 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. 또 치료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정밀한 움직임을 3D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치료에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제 3D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밀하게 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턱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. 제일 처음에는 입 열기와 닫기, 열기와 닫기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. 영어적 표현으로는 depression and elevation of mandible가 아래턱뼈의 depression, 내림, 올림, 내림, 올림이 되겠습니다. 보통 입 열기 같은 경우에는요, 이빨 사이의 길이를 재가지고 45mm에서 50mm 정도가 벌어지면 정상인데,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로 손가락 3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면 정상으로 알려져 있죠. 그다음에 일반적인 씹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, 약 18mm 정도가 들어가면은 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자, 입을 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턱관절을 통해서 좀 봐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일단 구르기하고 미끄러짐이 동반됩니다. 초기에는 구르기, 미끄러짐인데요. 자,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. 구르기, 미끄러짐. 다시 구르기, 미끄러짐 벌어지죠. 다시 구르기, 미끄러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턱관절이 움직입니다. 특히 이 입 열기를 할 때는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구르기, 후기에는 미끄러짐이 주로 일어납니다. 다시 구르기, 미끄러짐 할 수 있고요. 방향을 좀 살펴보면은 구르기 할 때는 뒤로, 아래 뒤쪽으로 좀 움직이고요. 그 다음에 미끄러짐 같은 경우에는 앞 아래쪽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납니다. 그 다음에요. 내밈 드림인데요. protraction and retraction이죠. 자, 아래턱뼈의 내밈 드림, 내밈 드림 일어나고요. 내밈 드림 일어나고, 자, 보통 프로트랙션 일어날 때 보통 여기 앞쪽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나고요. 리트랙션 드림 일어날 때 뒤쪽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납니다. 그 다음에요. 자, 가쪽 이동인데요. lateral and medial excursion이죠. 가쪽 이동이 되겠는데요. 가쪽 이동은 보시면 특히 지금 오른쪽으로 가쪽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럴 때 이제 왼쪽 턱관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볼게요. 자세하게 보시면 앞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턱관절이 앞 안쪽인데 위에서 한번 보면 또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턱관절을 보시면 앞 안쪽으로 이동한 게 보인가요? 앞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죠. 앞쪽으로 오면서 앞쪽으로 오면서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. 반대쪽을 살펴보면은 네, 가쪽이면서 뒤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가쪽이면서 뒤쪽으로
향하고 있는 게 자세히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쪽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어느 쪽 턱관절이 더 많이 움직인가요? 같은 쪽 턱관절은 조금 더 적게 움직이고요. 양이 여기 여기 움직인 양을 좀 보시고요. 반대 이쪽을 보세요. 훨씬 더 많이 움직인 거 보이죠? 네, 반대측에서는 앞 안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요. 가쪽 이동을 할 때 같은 쪽에서는 가쪽 뒤쪽으로 움직이는데 좀 더 양이 적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네요. 가쪽 이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mm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까 빠진 게 있었네요. 내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.25cm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자, 그러면 턱관절의 근육들이 어떤 작용하는지 볼게요. 먼저 볼 근육은 씹기근인데요. 음식을 씹는 데 아주 강력한 근육이라 있습니다. 그다음에 보통 이제 가쪽 슈퍼피셜 파트하고 안쪽에는 딥 파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. 이 근육들은 입을 기본적으로 닫는 역할을 해줍니다. 다시 이 근육 작용 봐볼게요. 자, 다시 닫는 작용. 다시 닫는 작용을 해주죠. 두 번째로 볼 근육은 템포럴리스, 관자근인데요. 관자근 같은 경우도 입을 닫는 역할을 해줍니다. 주로. 자, 보시면 다시 입을 닫는 역할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쪽 날개근 같은 경우는요. 가쪽 날개근 같은 경우는 보통 가쪽 이동하고 좀 관련이 많죠. 그래서 지금 가쪽 이동이 잘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날개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죠. 입 열기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입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이네요. 입을 열었을 때 근육 길이가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. 전체적으로 한 번에 봐볼까요? 자, 십기근 보시죠. 십기근 입을 열 때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죠. 근육이 늘어나는 모습, 길이가 늘어나고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관자근도 템포럴리스도 늘어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동을 조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날개근 여기가 안쪽 날개근 여기가 가쪽 날개근이잖아요. 입을 벌렸을 때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. 특히 가쪽 날개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내민과 좀 관련이 좀 깊죠. 특히 양쪽이 작동됐을 때는 가쪽 날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밈하고 조금 관련이 깊은데 들이말 때 근육 길이가 늘어나고요. 내밈할 때 줄어들죠. 다시 내밈할 때 줄어들고 들이말 때 늘어나는 모습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칠게요.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셨나요? 분명히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,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가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치료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밀하게 환자를 치료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제가 잘 준비된 수업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